팔 걸면 더 바로 뒤질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 더 봅시다. 이거 3월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해보고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본 거 보니까 괜찮은데? 점수들이 나쁘지 않고 딱 문제들 중에서 이제 킬러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딱 3문제 정도인 것 같습니다. 13, 15, 22번 요렇게 3문제가 좀 킬러 번호대였던 것 같고, 오늘은 여기 18? 요 정도 보고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9번은 이 문제는 그림이 주어졌으면 훨씬 더 쉬웠고 또 빨랐을 거거든. 근데 이제 그림이 안 주어져서 이제 한눈에 안 보이니까 좀 읽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해석해 봅시다. 여긴 지금 지름의 길이가 10인 반원이 있고, 그럼 반원 하나 그려놓는 거지. 반원 하나 그려놓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반지름 길이가 5.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호 위에 점 P를 잡고 또 그걸 이었을 때 나오는 요 길이가 지금 여기선 2루트 5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PQ의 길이가 또 같도록 호 위에 점 Q를 잡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구하라는 게 요 길이를 구하라 그래가지고, 사실 이 문제가 만약에 그림으로 주어졌으면 이게 이쁜 상황이었을 거라 가지고 이쁘게 딱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이제 상황이 눈에 보일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다 보니까 그림을 좀 이쁘게 못 그리면 상황이 한눈에 안 보이겠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그림을 안 준 이유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당연히 보조선 그어볼 거 아니야. 맞죠? 보조선 원의 중심이랑 이어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으시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게 보여야 되는 거냐면은 요 놈이랑 요 놈이 서로 평행이다라는 게 보여야 돼. 왜? 내가 여기를 갖다가 세타라고 잡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타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여기 요 호 위에 두 점 기준으로 요 중심가의 크기가 2세타잖아. 원주가 무조건 세타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고, 그럼 이제 당연히 얘네들이 서로 평행인 거니까 요 평행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세타 나왔고, 이제 요 길이 구하라는 얘기는 그냥 코사인 세타 구해가지고 코사인 때려달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이제 뭐 요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여기엔 지금 요 삼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는 상태인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등변 상황에 뭐 하고 싶냐면 수선 때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수선을 때리면 요렇게 했을 때 수직 이등분 되는 거잖아. 그럼 나는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지. 맞지?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얼마냐면 5분의 루트 5, 즉 루트 5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도 요 각이나 똑같기 때문에, 맞죠? 요 각에 대한 코사인, 얘가 지금 5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요거 2루트 5인 거 알고 있으니까 2루트 5에다 코사인 때리면 요 밑변 길이가 바로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냥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가 이제 3인 거고, 그럼 이게 4일 수밖에 없겠죠. 뭐 여긴 지금 어차피 코사인 값을 구하라는 건 5분의 3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10에다가 5분의 3 곱해가지고 6 이렇게 계산하셔도 좋고요. 사실 나는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코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값을 구하지 않고 그냥 피타고라스만 썼거든. 이 문제 풀 때. 그렇게 푸신 분 있나요? 그래서 쌤은 이제 맨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당연히 난 이렇게 이어보고 싶었거든. 이렇게. 사실 이 문제는 그림을 좀 이쁘게 잘 그리면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잇는 거지. 원의 중심 있고 요렇게 그으시면 여기가 수직 이등분이거든요. 요 놈을 이등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을 갖다가 중심에서 수선 때린 거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 꼭지점에서 수선 내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나는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는 그냥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밑변 길이가 지금 여기서 2루트 5라는 사실 알고, 수선 내렸을 때 요 길이가 지금 5인 거고 여기가 루트 5인 거니까 여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루트 5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그냥 2루트 5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2분의 1인데 그런 게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 때리시고, 이 넓이가 뭐랑 똑같아야 되는 거냐,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가 요렇게 사각형의 넓이를 갖다가 이제 구하는 과정이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 길이를 구하면 내가 지금 여기가 수직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요 변 길이 10이고 요 변 길이 알면 요 변 길이 바로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요 길이는 그냥 5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돼?
5 곱하기 여기 지금 AQ죠? AQ 곱하기 2분의 1 요거 한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수직으로 만나니까 얘 곱하기 얘 나누기 2 때리시면 요 사각형의 넓이 나올 거 아니야. 되겠습니까? 그냥 8이니까 네. 여기인 거 아니에요? 어디? 직각이어서? 네? 직각이어서 여기가 8이니까 여기가 8이라? 직각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만나는 거 맞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만 써가지고 푸는 걸 말하는 거야 나는 지금.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모르고 이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을 이미 풀었고 이건 다른 방법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피타고라스만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넓이만 가지고 푸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 길이가 그냥 나온다는 거지. AQ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 AQ의 길이가 여기에서 이제 8이라는 게 주어졌으니 피타고라스 또 이용해가지고 요 길이가 그냥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문제야. 아시겠죠? 도형 문제 항상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봤고요. 자, 11번. 뭐 10번은 괜찮죠? 그냥 단순 계산 문제인 것 같고. 11번은 솔직히 이거 3월 더프에서도 이거 비슷한 거 있었잖아? 이 번호대 근처에 어딘가 13번이었나 그때는?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1분 안에 풀고 넘어가셨어야 됩니다. 이거는 보자마자 그냥 바로 풀어야 돼. 어떤 포인트가 있겠어? 여기 지금 원점에 대해서 둘 다 서로 대칭적인 상황이다. 직선도 원점 대칭이고 3차 함수도 원점 대칭인 거 보이시죠? 3차 함수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 요거 요렇게 나와 있잖아. 0,0 지나는데 변곡점이 0인 거니까 무조건 변곡점 대칭, 원점 대칭이야. 기함수야. 그래서 여기 넓이가 A라면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의 넓이도 A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구하라는 값은 여기에서 지금 A-B인데 그 A-B라는 값은 여기를 양수로 만들고 여기를 음수로 만들어 주세요 이 뜻인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인테그럴 위에서 아래 거 빼는 거죠. 됩니까? 위에서 아래 거. 그래서 2분의 1x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요거를 0에서부터 2까지 적분 때리면 얘네들의 값이 무조건 뭐가 나와? 이게 A-B가 나오는 거죠. 되셨습니까? 이거 그냥 적분 때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 이건 그냥 계산 빨리 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문제인 거거든요. 이해되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도함수로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 도함수로 생각하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요 함수에서 요 함수를 뺀 것을 갖다가 다시 차함수로 다시 해석을 때리면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지금 요 점의 좌표가 되는 거니까 얘랑 같다고 하면은 이제 x세제곱은 2분의 5x 이렇게 되는 거라서 루트 2분의 5가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루트 2분의 5가 나오는 상황인 거고, 그럼 요거를 갖다가 도함수로 생각하고 본함수를 갖다가 생각도 해보시면 이게 이제 W자로 그림이 그려지는 요런 대칭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구하라는 게 여기 2가 이쯤 어딘가 있었겠지. 여기 2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구하라는 게 여기 넓이에서 이거 넓이 빼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걸 본함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여기의 함수값에서 여기 함수값 뺀 게 지금 A야. 요 길이만큼이 지금 A야. 맞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넓이는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차이가 지금 요 차이가 B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럼 구하라는 값은 그냥 뭐냐면은 A에서 B 뺀 거니까 요만큼 해가지고 요만큼 길이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었을 때, 평행선 그었을 때 내가 지금 여기가 루트 2분의 5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가 0이라는 사실을 안단 말이지. 그럼 여기는 무조건 얼마일 수밖에 없어? 루트 5일 수밖에 없죠. 여기가 1대 루트 2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5라면 내가 지금 이 길이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건 그냥 거리곱 때릴 수 있겠죠. 얘는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였으니까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4분의 1인 4차 함수가 되고, 그럼 요 길이를 구하라는 건 여기가 지금 2였으니까 4분의 1 최고차항 계수에다 곱하기 뭐야?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뭐야? 여기는 2 마이너스 루트 5에다가 요만큼은 2 플러스 루트 5에다가 요만큼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2의 제곱. 요게 이제 음수가 나올 거거든요. 마이너스 1이 나온단 말이지. 그럼 이게 양수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제 1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 방법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야. 도함수로 생각해서 넓이를 본함수의 함수까지 차이로 해석하는 과정.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솔직히 이렇게 풀면 그냥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충분해. 알겠지? 1분 안에 푸셔야 돼요. 이 문제는 무조건. 3월 모의고사 그 오답 제대로 됐으면 무조건 1분 안에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야.
여기서 시간 잡혔으면은 개손해요, 이거. 아시겠죠? 선생님 저 n-b 네. 저거 그게 다 적구나. 네. 저거 4분의 공식에 4분의 공식 쓸 수 있지. 여기 넓이, 여기 나오니까 얘가 넓이가 구해지고, 그 다음에. 저 그렇게 안 하고 어. 그 x 세제곱 마이너스 2x에서 네. 4분의 공식 쓰고 아, 여기에서 4분의 공식을 썼다? 네. 요거. 그리고 삼각형 더해주고 삼각형, 여기 삼각형을 더했다? 아니요 거기 그 x는 2까지 삼각형 아, x는 2까지. 아 이거 이렇게 직각삼각형 아, 요렇게. 요렇게? 아니 그 교점에서 여기? 네, 여기? 그거. 여기? 거기 여기? 네. 요렇게 직각삼각형 구하고. 그거 더해주고 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 때린 거를 뺐다고?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아니야?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아, 이거 넓이 공식 쓰면 되지. 넓이 공식 쓰시고 직각삼각형 구해서 더한 다음에 요만큼을 다시 빼주면은 이제 얘는 날라가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된 거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구하는 과정이 된 거잖아. 근데 이게 이제 구간을 나눠가지고 부분적으로 이제 적분을 한 거니까 계산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기함수라서 그냥 바로 루트 2가 나오는 아, 기함수 성질을 썼다. 0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아, 여기는 나오지. 여기는 루트 2인 건 나오고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2고. 네. 그럼 여기 4분의 루트 2에 뭐 4제곱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1 나오고. 삼각형도 1 나와요. 아, 요 삼각형도 넓이가 1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2,1이니까 여기 삼각형 넓이 1 나오고. 그럼 요것만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네.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적분을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하는 과정을 여기에서 그냥 여기 넓이 공식 쓰고 여긴 직각삼각형 넓이는 그냥 빨리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 적분 하나만 더 했다 이런 얘기인 거지. 요거 적분 하나 더 한 거다 뭐 이런 느낌인 거네. 되셨죠? 방법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것도 됐고. 자, 12번. 이것도 진짜 깔끔한 문제인 것 같아.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한번 봐볼게. 이 문제도. 일단은 첫 장이 14이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자, 첫 번째 항은 14. 근데 이제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 넘기고 싶어야 돼 당연히. 넘기시면은 이제 A3부터 A7까지 합이잖아. 이거 간단하게 쓸 수 있죠.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5배의 A 5인가요?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게 지금 여기에서 5 절대값 AK랑 같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A5랑 절대값 AK가 같아지도록 하는 K값의 합이 16이었다. 이게 존재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반드시 얘가 무조건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얘 무조건 양수여야 돼. 얘가 음수면 얘네들은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붙은 거고 그 상황에서 얘네들이랑 같아질 수 있는 K값은 무조건 당연히 얼마가 나와? 무조건. K값이 반드시 5는 무조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K값이 5가 하나 나오는데 이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해보려면 이 등차수열이면 사실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잖아. 근데 1차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어떻게 그려져? 뾰족하게 그려지겠지. V자 형태로 그려지면 얘네들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대칭 구조를 만족하면서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럼 5, 얼마 양수에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죠? 근데 5 집어넣었을 때 양수값이 여기 있든 둘 중에 하나였겠지. 맞지? 근데 거기를 기준으로 함수값이 같아지도록 하는 지점에 K값의 얘네들의 합이 지금 무조건 16이다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교점은 2개밖에 안 나와. 그럼 나머지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무조건 그게 뭐여야 돼? 11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여기가 5니까 여기가 11이고 그럼 여기는 무조건 얼마일 수밖에 없어? 중점인 8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A, 8이 0이란 얘기니까 공차 바로 나오네요. 공차 마이너스 2. 되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 구하라는 얘기는 이것도 간단히 쓸 수 있지. 이거 지금 어떻게 쓰면 편해? 9배의 A, 5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어요? 그럼 A5는 지금 A8 기준으로 공차 마이너스 2를 거꾸로 3개만큼인 거니까 여긴 6이네 그냥. 6, 9, 54 이렇게 되는 거죠. 되었습니까? 이것도 빠르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되겠죠? 문제는 13번이거든요. 13번, 15번이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고 22번은 시간만 있으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시간 투자하기가 좀 껄끄러웠을 것 같고요.
자, 13번은 최고차항계수가 1인 4차함수 fx를 줬어요. 그리고 실수 전체 파수 미분가능한 함수 gx 이렇게 줬으니까 당연히 조건이 그냥 바로 나와야 되는 게 0에서 연속, 그래서 마이너스 f3 얘가 f0과 같다 이거 하나 나오고 미분계수끼리 같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f'3 얘가 f'0과 같다 여기까지도 그냥 나오는 거지. 이거 두 개는 이거 모르시면 뭐 넘겨야 돼 그냥. 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함수 hx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hx가 지금 0보다 큰 범위에서 딱 한 개의 극값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면 당연히 뭐 따져야 돼? 요 함수의 도함수를 따져야지. 맞죠?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 도함수가 뭔지 모르니까 구해봐야 되겠지. 미분 때려야 돼. 근데 이제 여기 x에 관한 식도 있고 t에 관한 식도 있는데 얘네들의 적분은 t에 관한 적분이란 말이야. 이거 사실 뭐 우리 내신할 때 진짜 주구장창 많이 했어.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인테그럴 a에서부터 x까지 뭐 x-t, ft/dt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뭐 미분 때리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했잖아. 이거 미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x 따로 t 따로 해가지고 나눈 다음에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야 되겠지.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일단은 얘네들을 정리를 하면 얘는 인테그럴 0에서부터 x까지 gt, dt에다가 마이너스 gx는 그냥 이 적분 입장에서는 상수인 거니까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냥 1이 있었다라고 친 다음에 적분 때리시면 이제 마이너스 x, gx 요 정도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미분 때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미분 때려보시면 h'x는 그냥 gx에서 마이너스 gx, 마이너스 x, g'x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마이너스 x, g'x 요 정도까지 정리가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부호 변화를 관찰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되셨지? 자, 근데 이제 얘를 딱 보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x라는 게 이제 걸리적거리긴 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어디에서만 지금 0이 되는 거냐면 0에서만 0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뚫고 가지. 근데 얘는 지금 0에서 극값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그걸 얘가 커버 쳐줘야 된다는 얘기지. 얘도 반드시 어떤 놈을 근으로 가져야 돼? 0을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이해되었습니까? 얘가 0을 근으로 갖지 않잖아? 그럼 얘가 뚫고 가는 걸 얘가 커버 쳐줄 수가 없어. 부호 변화가 무조건 0에서 생길 수밖에 없게 되지. 그러니까 G'0이 0인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G'0은 G'X가 뭐냐? G'X 한번 써볼게요. G'X는 이렇게 됩니다. 미분을 때리시면 마이너스 F'X 플러스 3이고 요게 지금 X가 0보다 작을 때고 여기는 F'X 요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제 등호는 집어넣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G'X가 연속이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0 여기다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그럼 F'0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얘가 싹 다 0이거든? 맞죠? 그러면 지금 요 F'X라는 놈은 최고차항계수가 4인 3차 함수란 말이지. 근데 그게 지금 이미 근 두 개가 나와버렸어. 그럼 나머지 근 하나를 찾아야 되잖아. 이해되었어요? 그러면 자, 그럼 0과 3을 근으로 갖는 그런 3차 함수가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야. 근데 얘네들은 마이너스 x라는 놈의 이 지금 0에서 부호 변화를 얘가 커버 쳐주기 위해서 0을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게 됐어. 그러면 0보다 큰 쪽에서 근을 가진다면 그 지점에서 부호 변화가 한 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내가 이 3차 함수를 갖다 그릴 때 0과 3과 또 다른 근을 0보다 큰 지점에서 잡아버리면 이때는 부호 변화가 두 군데 생겨버리죠.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부호 변화가 3에서만 딱 한 번 생겨야 되겠지. 그럼 양수 범위에선 근 3을 지날 때는 반드시 뚫고 가야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 지점은 이제 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0보다 왼쪽에 생기거나 0에 생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만약에 0보다 왼쪽에 근이 생긴다고 치자. 그럼 얘네들은 3차 함수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것이고 그때는 요 놈의 상황을 좀 관찰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얘는 어떤 놈인 거냐면 얘를 갖다 x축방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도 신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것이 그대로 3만큼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근 가지고 또 뭐 마이너스 3에서도 근 가지고 얘보다 더 작은 지점에서 근을 가지게 되는 상황인 거고 그때 얘네들이 다 부호 변화가 생겨버린단 말이야. 0보다 작은 쪽에서. 그럼 이제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0에서 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상황이 지금 F'X라는 놈이 최고차항계수 4인 3차 함수인데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딱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거구나 라는 얘기인 거고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요거 가지고 이미 특정돼 버렸잖아. 특정돼 버려 가지고 이거를 뭐 굳이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F'X가 나와버렸어. 최고차항계수가 4고 0을 2개 근, 3을 1개 근을 가진
뭐 3차 함수가 된 거지. 그럼 요걸 도함수로 갖는 fx를 찾아야 되는 거냐. 내가 지금 fa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일단은 a 값은 뭡니까? 그 값을 가지는 지점은 무조건 3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a 값은 무조건 3일 수밖에 없고, 그럼 얘네들 f3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f3은 어떻게 돼? 얘네들을 도함수로 가지고 이제 본함수 그래프 그리면 이제 3중근, 한근 가지는 그런 4차 함수의 그래프 그려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인데, 뭐 여기는 이제 뭔지 모릅니다.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가 3이란 얘기고 여기가 이제 4란 얘기야. 이게 이제 fx고. 근데 이제 문제 조건 내가 지금 아직 써먹지 않은 게 하나 있죠. 어떤 거 안 써먹었습니까? 요거 안 써먹었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f0과 f3은 서로 부호가 반대 위치에 있다. 이 말뜻은 f0과 f3의 평균값이 바로 x축이 된다는 얘기고, 그게 지금 여기랑 여기의 평균값이 여기 가운데 딱 지났겠지. 맞죠? 그럼 얘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인데 한 칸 길이가 1이잖아. 요 길이 그냥 얼마인지 나오죠. 요 길이 그냥 바로 나와야 돼. 얼마입니까 이거? 27이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2분의 27인데 여기서 구하라는 게 요거 함수값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2분의 27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었어요? 되겠지? 그래서 쌤이 생각했을 땐 13번이 킬러라고 생각해요. 수능에 나온다면. 15번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14번은 산모 15번이랑 느낌 비슷하죠. 솔직히 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 그냥 쌤도 이제 이 문제 풀 때 이제 뭐 산모도 마찬가지였지만 케이스 분류를 해가지고 될 수 있을 법한 거를 찾는 거잖아. 근데 이제 뭐 한두 개 그려보고 거의 보통 답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뭐 케이스는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는데 될 수 있을 법한 거 빨리 찾는 게 포인트라서.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되겠죠. A랑 B가 있고 뭐 지수함수 두 개는 이제 확정 그래프인데 얘는 지금 로그 함수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여기에서 색칠 여기가 A, FA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가 여기를 점근선으로 가졌으니까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근데 올라올 때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B까지 그려지고 끊길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끊기는 지점이 어디일지를 채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얘보다 아래쪽에 있을지 얘 위에 있을지 요 사이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요것보다 위쪽에 있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사실은 나눠서 해야 돼. 근데 이런 문제 특징이 뭐야? 어차피 특수한 경우잖아. 될 수 있을 거 딱 한 군데 찍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런 데 있을까? 이런 데? 이런 데 없지 않겠어? 나는 솔직히 두 번 만에 그냥 그리고 끝났거든요. 그냥 여기 찾아보고 여기 찾아보니까 답 나오더라고 그냥. 보통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다고 치자. 그럼 요렇게 색칠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의 그래프가 이제 증가함수의 그래프였을 텐데 그게 이제 뭐 색칠을 안 하고 요렇게 그려지거나 여기에서 연속이 되거나 뭐 이렇게 그려지거나 뭐 어떻게 그려졌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게 y는 t랑 얘네들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경우가 t 값이 딱 두 개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면 요렇게 되면은 교점이 두 개인 게 무수히 많죠. 탈락. 여기 있으면 요렇게 됐을 땐 교점이 요렇게 해서 무수히 많죠. 탈락.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으니까 탈락. 여기 있을 때는 요렇게 됐을 때는 교점이 두 개짜리가 안 나오죠.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탈락.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는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탈락이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보는 거죠. 요렇게 가보는 거죠. 요렇게. 되셨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놈의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는데 얘가 이제 뭐 여기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 요렇게 그려진다고 치면 교점의 두 개짜리가 무수히 많으니까 탈락. 여기에 있으면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점이 두 개짜리가 하나, 두 개 나오고 끝나는 거죠. 이게 채택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이제 구하시면 이거는 이제 어렵지 않잖아. A 집어넣고 A 이게 B인데 얘가 지금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얼마입니까? A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B값이 A 플러스 1 집어넣었을 때 얘가 요거랑 이제 요거랑 요거를 갖다 비교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A 플러스 1 집어넣고 A 집어넣은 거랑 같도록 하는 A 값이 얼마인지 구하시면 되는 거고. A 값이 2 나오나요? 맞죠? 맞나? 뭐 하여튼 나오지. 그래서 이제 나오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문제에서는 여기가 K1이고 여기가 K2인데 K2는 0인 거 확실하고 K1만 구하시면 되는 거죠. 뭐 요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풀어 주셔야 될 것 같아. 되겠죠? 14번은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문제는 15번이죠.
솔직히 약간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공부했던 내용이야. 이거 했던 거죠, 이거. 이거 제작수 14번 문제. 그죠?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 내용이 여기에서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빨리 캐치를 하는 게 필요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빨리 캐치가 안 됐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문제는 fx가 정확하게 주어진 게 아니야. 정의역 범위도 제대로 주어진 게 아니고 함수도 제대로 주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지를 판단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fx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있는 gx의 식부터 생각해야 되는 문제야.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gt라는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부터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문제 조건에 만족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얘를 알아볼 거거든. 일단 얘는 이제 쌤은 이제 편의상 어떻게 쓰냐, 뭐 보통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만 얘는 어떻게 됩니까? x가 t 플러스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t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편의상 f 마이너스 t 플러스 이 정도까지는 그냥 쓰잖아,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냥 gt는 이렇게 돼. ft 그리고 마이너스 3 f 마이너스 t 플러스 요 정도까지는 그냥 된단 말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극한으로 정의된 놈이란 말이지. 극한값이야, 극한값. 함수값이 아니야, 극한값이요. 그러면 어떤 fx의 마이너스 t에서의 우극한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들은 지금 불연속이라고 한다면 끽해봐야 b 아니면 마이너스 b잖아. 맞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fx가 다항함수라고 치자. fx가 다항함수라고 치자. 근데 여기에서 리미트 x가 t 플러스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이거를 굳이 다항함수인데 ft 플러스 이렇게 안 쓴단 말이야. 그냥 어떻게 씁니까? 그냥 f t 하고 말지. 왜냐면 연속이면 무조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잖아.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극한으로 정의를, 내가 요거를 꼭 플러스라고 해야 되는 상황은 불연속 지점 말고는 없다는 거지. 이해되었어요? 극한으로 정의해야 되는 지점은 불연속 지점만 그렇게 정의하면 되고, 나머지 연속 지점들은 굳이 극한으로 우리가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t값이 뿔마 b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지, 걔네들만 아니면 그냥 마이너스 t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단 ft는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f-t 플러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고. 자, 그러면 f-t 플러스라는 놈은 일단 간단하게는 그냥, 자, 절대값 x가, 절대값 t라고 해야 되겠죠? 절대값 t가 b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그냥 여기엔 불연속점이 없어요. 이 범위에는 불연속점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얘는 그냥 뭐냐면은 t제곱 마이너스 a랑 똑같아. 이해되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절대값 x, 절대값 t죠. 절대값 t가 b보다 큰 범위에서는 그냥 뭐랑 똑같아? 그냥 마이너스 t랑 똑같아. 무조건이야. 왜냐면 불연속점이 없잖아. 내가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b랑 마이너스 b가 되었을 때의 상황이 좀 관찰을 해주고 싶은 포인트인 거지. 이해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내용 공부가 좀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이게 이제 어렵단 말이야.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뭐 t 플러스로 가는 fx를 기준으로 요거를 갖다가 gx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리미트 t죠, t. 요렇게 했는데, 이제 리미트 t가 뭐 a-로 갈 때 gt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야. 왜냐면 여기에선 우극한을 읽어야 되는데 여기에선 좌극한을 읽어야 되잖아.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혼재되어 있으면 이게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헷갈린단 말이야. 뭘 읽어야 되지? 우극한을 읽어야 되나? 좌극한을 읽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문제 쌤이 포인트를 딱 짚어줬던 게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뭐 이런 거 있었지.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fx라는 놈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기가 뭐 a라고 치자.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고 여기는 3이라고 했을 때, 자, 리미트 x가 t 플러스로 정의된 fx, 요 놈의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얘를 갖다가 gx라고 할게요. 그럼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요 놈은 불연속 지점 말고는 그냥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a가 아닌 지점에선 그냥 그 함수야, 그냥.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빵꾸 뚫어놓고 여기까지 빵꾸 뚫어놓고 요거는 그냥 무조건 채택이야. 여기까지 무조건 채택. 이해되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A 지점에서의 상황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A 지점에서는 어떻게 돼? A 우극한만 읽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극한이 곧 gx의 a에서의 함수값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극한을 읽으면 여기는 얘가 색칠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극한이 함수값이랑 같아지는, 그러니까 우극한을 읽으면 그게 함수값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뭐 리미트 뭐 x가 a-의 gx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얘를 읽어야 되겠지. 이거를 헷갈릴 이유가 없다고.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정의가 먼저 선제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는 거지, 여기에서 막 짬뽕 시켜가지고 뭔가를 상쇄시키고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야. 수학에선 상쇄 이런 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내가 얘를 먼저 제대로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뭔가의 함수를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제 요것도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지. 내가 지금 여기 뿔맛 B에서의 상황만 관찰하면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 요것도 이제 조금 헷갈릴 포인트가 있어. 이게 이제 그냥 t 플러스였으면 그냥 우칸 딱 읽어버리면 쉬웠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t가 들어갔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은 뭐냐면 요게 변수가 마이너스 t로 여기에 바뀌거든. 마이너스 t로 바뀌거든. 그럼 마이너스 t가 어디도 바뀌는 거냐면 여기도 바뀌어야 돼. 범위도 바뀌어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fx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f 2x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는 그냥 2x 집어넣겠지. 나오는 식은 여기는 4x제곱 마이너스 a고 여기는 2x가 되겠지만 범위가 그대로입니까? 범위가 그대로가 아니야. 왜냐면 2x 값이 b가 되는 상황을 기준으로 경계가 나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도 2x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돼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지금 마이너스 t 플러스 마이너스 t의 우극한을 읽고 싶으면 범위마저도 마이너스 t에 대한 상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는 과정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바꿔볼게. 변형을 좀 해볼게. 어떻게 볼 거냐면은 우리가 뭐 요놈 리미트 x가 t 플러스로 갈 때 f x 마이너스 2t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요거를 f 마이너스 t 플러스 편의상 이렇게 썼지만 얘를 정의하는 방법은 이렇게도 있는 거고, 뭐 어떻게 정의할 수도 있는 거냐면 그냥 얘를 갖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t 플러스로 갈 때 fx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볼 수도 있을까? 이거를 애초에 이 마이너스 x 모양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fx를. 그래서 f 마이너스 x라는 놈의 극한으로 좀 바꿔보시면 먼저 여기에서 마이너스 x 집어넣어서 함수를 먼저 정해놓은 다음에 그때 어떤 극한만 읽으면 되는 상황일 거 아니야. 극한만 읽으면 되는 게 훨씬 편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를 말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겠지. 얘가 극한을 어디로 보내야 얘 값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t 플러스가 되는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t의 좌극한이 되는 거죠. 이해되었습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거 아니야. 이해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너네들이 헷갈릴 포인트는 여기까지도 바뀌니까 막 뭐 좌극한을 읽어야 되나 우극한을 읽어야 되나 막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헷갈릴 여지를 아예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라고. f 마이너스 x를 구해. 그럼 마이너스 x는 어차피 여기는 그 지금 대칭 그 구간을 갖다가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x 들어가도 어차피 똑같거든요.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x 집어넣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a고 여기는 똑같이 절대값 x 요게 이제 b보다 작다. 여기는 절대값 x 얘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뭐 읽는다? 좌극한만 읽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좌극한만 읽으면 자 내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f 마이너스 t 플러스라는 놈은 자 해석합니다. 좌극한만 읽는다 그랬어. 그럼 여기는 일단 등호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풀어쓸게요. 마이너스 b. 요게 지금 얘는 그냥 마이너스 아니죠. t 제곱 마이너스 a. 여기까지는 그냥 무조건 클리어. 무조건 클리어. 되셨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그냥 등호는 일단 뺄게. 불연속 지점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럼 등호는 일단 빼고 b보다 크다면 그냥 여기는 마이너스 t. 여기도 마이너스 b보다 작으면 이것도 그냥 마이너스 t. 근데 이제 t 값이 뭐야? 여기 다 t가 아니라 x가 아니라 t로 바꿔야죠. t.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t 값이 b일 때랑 마이너스 b일 때만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내가 지금 요 놈은 마이너스 x 요 놈의 입장에서
좌극한만 읽는다 그랬잖아. 좌극한만 읽는다 그랬잖아. 맞지? 그럼 좌극한만 읽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는 뭐 어디에 등호를 집어넣어야 될까 이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었으면 여기에다가 색칠하겠다는 얘기가 돼. 맞죠? 그러면 요 기준 뭐 여기가 A였다. 그럼 T는 요거는 이제 T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맞지? 등호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작다에다가 등호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지. 되셨어요? 그럼 어디에? 여기에 등호 집어넣어야 되겠지. 되십니까? 되었어요? 좌극한 읽는 거니까. 되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등호를 집어넣어야 되겠지. 되십니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f-t 플러스라는 놈의 함수를 정의해버렸고,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이제 짬뽕을 시켜야 되는 게 지금 ft잖아, 그냥. 그래서 ft-3, f-t 플러스를 갖다가 이제 gt를 정의해서 써야 돼. 자, 그러면 이거 좀 지우고 다시 gt를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자, gt. 그러면 일단은 자, t 값이 b보다 작다의 범위. 이것도 좀 나눌게요, 그냥. t가 마이너스 b보다 크고 b보다 작을 때 이거는 무조건 의심이 여지없이 얘나 그냥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들이야. 그럼 나오는 값은 그냥 t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에다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니까 ft-3ft거든요. f-t나 ft나 똑같지. 여기는 지금 대칭 구조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2배의 t제곱 마이너스 a 여기까지는 되셨죠.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t 값이 마이너스 b보다 작다의 등호가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t 값이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버리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범위가 겹치는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t에서 마이너스 3t를 빼는 거지. 그럼 4t가 되는 거죠. 이해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4t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t 값이 b였을 때는 여기는 얘가 등호가 들어가고 여기는 얘가 등호가 들어간단 말이야. 함수가 달라요. 달라. 그래서 이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 자, t 값이 b일 때는 나눠야 돼. b인 경우랑 b보다 큰 경우랑. 되겠죠? 그럼 t 값이 b였을 땐 여기는 얘.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배의 b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a. 요게 이제 뒤에 있는 놈인 거고, 앞에 있는 놈은 ft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이제 b. 요렇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t 값이 b보다 크다의 범위가 됐을 때는 이때가 이제 요 놈. 요게 이제 뒤에 있는 놈인 거고, 그럼 마이너스 t에다가 마이너스 3배. 그럼 3t. 여기는 그냥 t. 그럼 4t.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GT는 정의가 돼버렸잖아. 그럼 GT 정의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의 불연속 지점이 딱 한 개만 되도록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생각을 해봐. 어차피 끽해봐야 불연속 지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 둘 중에 하나만 연속이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한 지점이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황을 고려할 거야. 되겠습니까? 연속이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나머지 경우가 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질 거라고.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 t 값이 b에서 연속이 마이너스 b부터 할게. 마이너스 b에서 연속이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봐. 그럼 얘는 마이너스 b에서는 얘. 그럼 이제 극한값 마이너스 2 b 제곱 마이너스 a 요거랑 여기에다가 또 마이너스 b 집어넣어야죠. 마이너스 4b 요거랑 같아지도록 하는 경우가 뭔지를 생각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b제곱 마이너스 a가 2b 요렇게 나온 거니까 a 값이 지금 b제곱 마이너스 2b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구하라는 값이 뭐냐면은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잖아. 그럼 a 플러스 b는 그냥 뭐냐면 b제곱 마이너스 b인 거고,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상황은 b 값이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죠. b 값이 2분의 1일 때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얘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황의 b 값은 뭐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거고, 요 a랑 b가 얘네들을 만족하면 되는 거고, 그럼 b 값에 따라서 a 값 결정되는 겁니다. 종속 변수지 둘이 서로. 근데 지금 일단 내가 문제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상황을 따져보니까 b 값이 2분의 1이고, 그럼 b 값이 2분의 1일 때 얘는 지금 얼마야? a 값이 얼마 나와?
이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분의 3인가요? 마이너스 4분의 3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A 값이 얘고 B 값이 얘였을 때 얘네들은 일단 마이너스 B에선 연속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반대로 B에서 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야 될 거 아니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자, 두 번째. T 값이 B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 B의 상황을 따져볼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B 값 여기 기준, 여기 기준, 여기 기준 셋 다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집어넣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B제곱 마이너스 A 얘가 좌극한이고 여기는 함수값이니까 B 마이너스 3배의 B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고 우극한은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4B 이렇게 나오겠지. 요것들을 셋 다 만족하도록 하는 A, B의 관계를 찾아야 돼. 맞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게 지금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B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얘가 마이너스 B가 돼야지 얘랑 같아지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B인 거잖아. 그럼 이게 지금 이 B가 4B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B 값이 0이죠. B 값이 0이면 0, A도 0이어야 돼. 맞지? 그럼 여기에서는 얘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A, B 값은 무조건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 B 값이 0보다 크다 그랬지. 그럼 이거는 아예 될 수조차 없는 거야. 이거는 연속일 수가 없다. 그럼 얘가 무조건 불연속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황이 맞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이때 무조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개념은 일단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의 상황을 여러분들 빨리 캐치해야 돼. 이게 연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봐야 되는 거지. 이미 우리는 기출에서 많이 다뤘거든요. 되겠죠? 자, 그래서 15번은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18번은 이제 뭐 사설틱한 거죠. 뭐 사설에서나 이런 거 보이는 거지. 뭐 솔직히 이제 뭐 요거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하진 않지.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빨리 체크를 하는 게 요 모양 보고 빨리 체크하는 거죠. 요거를 갖다가 A라고 보고 요거를 갖다가 B라고 보면 여기는 이제 요게 2A-6B-10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넘기시면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빨리 체크하는 게 필요한 문제인 거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0번. 자, 20번을 내가 지금 여기서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나는 이게 뭘 말하는지 빨리 체크했으면 좋겠어. 이거 한 번 얘기했어. 한 번이 아니라 한 두 번 한 것 같아. 맥시멈 함수죠. 이거 맥시멈 함수의 개념으로 빨리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맨날 보면은 그게 한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절대값 내부가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로 나누면 무조건 얘네들이 뭐가 되는지 알 수 있잖아. 근데 맨날 그렇게 나누고 앉아있으면 시간 걸리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빨리 보는 방법 가르쳐 줄게. 다시.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자, 이렇게 물어볼게. 절대값 A-B는 뭘 의미해? A와 B의 차이를 의미하지. 맞지? 그거의 절반이 지금 2분의 얘야. 자, 이번에는 A 플러스 B의 절반.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A와 B의 평균값을 의미하지. 중점. 되겠습니까? 그럼 A라는 지점이 있었고 B라는 지점이 뭐 두 개 중에 어떤 게 A고 어떤 게 B일지 모른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 사이에 정 가운데에 무조건 2분의 A 플러스 B가 있는 거는 이것까지는 자명하지. 맞지?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얘를 더하잖아. 그러면 요거의 값을 기준으로 차이의 절반을 갖다가 더한 거니 뭐가 돼? 더 커진 거지. 그럼 큰 쪽으로 간 거지. 얘가 맥시멈이야. 얘가 미니멈이고. 됩니까? 이거 수직선이라고 하면. 되십니까? 이해되었어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얘를 더하잖아? 그럼 뭐가 된다? 맥시멈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쓸까? 아씨. 이걸 여기 앞에다 쓸게요. 요거에다가 얘를 더하잖아?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된다고? 얘는 맥시멈 A, B가 된다고.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얘를 빼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이땐 미니멈이 되겠지. 그 차이만큼을 갖다가 절반 내가지고 뺀 거니까. 이해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미니멈 A, B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 가지 방법 더 알려줄게. 자, 이런 것도 있어. A랑 B를 더하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맥시멈이고 둘 중에 하나는 미니멈이지. 그래서 얘는 맥시멈 더하기 미니멈이야. 이해됩니까? 둘 중에 반드시 하나는 맥시멈이고 둘 중에 반드시 하나는 미니멈이니까. 그래서 얘는 더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A-B는 얘는 뭐가 돼?
얘는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맥시멈에서 미니멈 뺀 거지. 그럼 이거 둘이 더해가지고 평균 내면 그게 얘가 되는 거고, 둘이 빼가지고 평균 내면 얘가 되는 거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보면 그냥 뭐로 보이냐면 얘를 양변 4로 나누잖아? 그럼 4분의 fx라는 놈은 사인이랑 코사인 중에서 둘 중에 큰 거 골라 잡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빨리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지, 나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 내가 지금 뭐 한 2번 얘기했었는데 혹시라도 까먹었을까봐 한번 다시 얘기했고, 이 문제는 풀었을 거 아니야. 못 풀었나요? 푸셨어야 돼요. 반드시 푸셨어야 돼요. 이 문제는 맞춰야 되는 문제야. 아시겠지? 넘어갈게요. 자, 21번. 이 문제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서 좀 보는 게 편할 것 같고,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의 그래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일단은 이것도 이제 약간 경험치인 것 같기도 해. fx 있는데 0,0에서 접선 긋고 또 그 접선의 교점에서 또 접선을 그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처음에 접선 그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그어? 그러니까 이것도 취향 차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좀 잘 못 그리면 좀 헤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문제 보면 항상 접선에다가 또 접선 그려야 되는 상황이면 난 무조건 이렇게 그리거든. 왜냐면은 잘 봐. 이렇게 그렸어. 여기가 0,0이라고 치고 여기에 교점 잡았어. 여기에서 또 접선 그어야 되잖아. 겁나 가파르게 그리면서 교점을 또 찾아야 되는데 그림 그리기가 좀 불편하죠. 맞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안 그려, 절대. 처음부터 그냥 기울기가 감소, 이렇게 그려버려. 이렇게. 그럼 좀 더 눈에 잘 들어오잖아. 여기가 원점이라고 치면 여기가 교점 A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접선을 그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여기가 지금 점 B인가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해되셨지? 그리고 이 모양은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A면 얘는 반드시 뭐여야만 해? 마이너스 A여야만 하지. 왜냐면 세근의 합이 서로 일치해야 되니까야. 그리고 이거는 진짜 많이 얘기했어. 등차수의 관계를 만족한다고. 맞죠? 근데 이제 뭐 여기가 A고 여기 마이너스 A면 좀 모양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를 그냥 마이너스 P라고 하고 여기를 그냥 P라고 할게. 되셨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딱 보시면 얘는 지금 X좌표 차이가 지금 똑같단 말이야.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똑같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 그랬지. 이게 뭔 뜻이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려면은 지금 어떻게 돼야 될까? 이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나? 딱 봐도 길어 보이잖아. 그럼 얘네들의 길이랑 얘네들의 길이가 같아지려면 요 X좌표가 지금 요만큼 차이 날 때, 얘만큼 차이 날 때 요만큼 늘어나야지 이 길이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만큼 똑같은 간격만큼 늘어났다면 똑같은 간격만큼 위로 올라가야지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지.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서 접선 그었을 때 뭐가 된다? 평행선, X축과 평행한 선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여기를 지나도록. 요렇게.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원점, 여기를 마이너스 P라고 잡고 여기를 P라고 잡으시면 이게 지금 내가 찾는 fx의 상황인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알려준 게 f2가 8이다. 이거 하나 알려줬단 말이야. 이걸 써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원점인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물론 식을 작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그냥 여기를 잘 모르니까 y는 k라고 치고 fx는 뭐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p의 제곱 x 마이너스 p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원점 지나야 되는 거니까 0,0 지난다 해가지고 식 하나 나오고, 그럼 0,0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마이너스 p 세제곱 플러스 k는 0 이거 식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다? 얘가 p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다 2 집어넣었을 때 f2는 2 플러스 p의 제곱 2 마이너스 p 플러스 p의 세제곱이 8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p값 하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어렵지 않잖아.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쌤은 이제 이렇게도 보면 좋겠어. 여기가 요거 정보 알려줬으니까 이 정보 가지고 이제 얘를 빨리 특정하고 싶은 거야. 뭐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요 길이가 지금 얘 함수값이고, 그럼 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 곱하기 얘죠. 그래서 그냥 뭐야? p 제곱에다가 p 곱한 거니까 p 세제곱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p 세제곱인 거야, 그냥 바로. 그래서 식 작성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f2가 8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솔직히 이제 p고 p 세제곱이잖아. 그럼 여기가 2였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가 2였겠지. 아니면 잘 모르겠다. 여기까지 써. 여기에서는 P가 2면 되겠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 그지 않아? 그래서 P 값이 2인 거고 그럼 얘가 2니까 F3 구하라는 거잖아. F3은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죠. 맞지? 그럼 3이니까 여기가 3이니까 요 길이를 구해가지고 얘에다가 더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1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25지 여기가. 여기는 8인 거죠. 그래서 8 더하기 25. 이해되었습니까? 이렇게도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요거는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되겠지? 자, 대망의 22번. 22번을 시간 있으면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볼게요. 결국 점화식 노가다 때려야 되는 거고 규칙성도 파악해보시고 앞뒤 정황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이제 뭐 방법 거의 동일하고요. 정방향 추적할 것인지 역방향 추적할 것인지 둘 다 쓸 것인지 뭐 이런 거 골라야 되는 거지. 자, 일단 문제 조건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지금 집합 x라는 놈이 그냥 요런 집합이야. 2의 제곱부터 2의 세제곱 쭉 해가지고 2의 20제곱까지 가능한 그런 집합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항이 무조건 얘네를 원소래 고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런 점화식을 만족한다. 여섯 번째 항의 역수가 지금 또 여기에 원소라 그랬으니까 여섯 번째 항은 예분의 1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되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 항이랑 여섯 번째 항 가지고 이 사이를 갖다가 충족하는 뭔가를 찾아라 라는 얘기인 거구나 를 이해하고 이제 써야 되겠죠.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써야 돼. 자, 그런데 처음부터 막 갈라치기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설마 그렇게 되면은 홀짝 문제 중에서도 케이스 분류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럼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자, 일단은 표를 작성해서 얘네들의 상황 관찰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항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첫 번째 항이 지금 얘는 원소라 그랬으니까 그냥 얘를 2의 P제곱이라고 작성을 해볼게. 그럼 P값은 반드시 어떤 놈?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0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런 놈. 여기까지 되셨죠?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항은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P분의 1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은 얘는 사실상 로그 2의 AN분의 1이거든요. 그럼 AN이라는 놈이 무조건 요런 꼴인 거니까 이 지수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P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되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얘는 무조건 요 집합의 원소는 아니잖아. 맞지? 그렇다면 얘는 반드시 얘를 따라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역수 취한 다음에 2n배야. 되겠죠? 역수 취하면 역수 취한 P인데 거기다가 2n배 4를 곱하는 거지. 여기 4P. 여기까지는 그냥 무조건 정해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네 번째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갈림길이 생기는 거야. 얘는 4P라는 놈은 얘네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는 가능한 P값은 자연수인데 2부터 20까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19개 중에 내가 답을 골라야 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시간만 남으면 19개 다 해봐도 상관없어. 답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근데 시간이 남으면 그렇게 하면 보통 시간 안 남으니까 빨리 체크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만약에 위쪽으로 간다고 치면 얘는 반드시 얘네들 꼴이어야 되는데 그게 될 수 있는 P값은 뭐밖에 없습니까? 어떤 것들밖에 없어? 2의 거듭제곱 꼴들밖에 없지. 그럼 2의 거듭제곱 꼴은 2, 4, 8, 16까지밖에 안 넣는 거지. 여긴 지금 P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진 거니까. 그래서 얘는 나눠. 그래서 자, 얘가 P값이 2였을 때는 8인데 8이면은 무조건 2의 세제곱 얘를 갖다가 지수분의 1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럼 여기는 그냥 3분의 1인 거지. 되셨습니까? P값이 4면 이때는 어떻게 돼? 그러면 4분의 1인 거지. 되셨어요? P값이 5면 P값이 5가 아니야. 8이면 이때는 5분의 1인 거지. P값이 16이면 이때는 6분의 1인 거지.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 그리고 얘네들이 아니면 무조건 뭐가 된다? 얘는 요걸로 간다. 역수 취하고 6배 때리는 거지. 그럼 이때는 무조건 반드시 뭐가 돼? 2P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요? 2, 4, 8, 16이 아니면 얘야. 되겠죠? 자, 이제 또 다섯 번째로 가보는 거지. 자, 다섯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지금 두 번째 거씩 따라가야 되는 거지. 역수 취한 다음에 8배입니다. 그럼 8, 3, 24, 여기는 8, 4, 32, 여기는 8, 5, 40, 여기는 8, 6, 48 여기까지 되었어요?
되셨어요? 그리고 얘는 얘일 수 있어 없어? 집합 x의 원소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무조건 역수치에서 8배야. 그럼 역수치에서 8배니까 3분의 16p. 여기까지 되셨어요? 되겠어요? 5번째 항까지 구했다. 그럼 6번째 항만 찾으면 되는 거지. 자, 6번째 항 가. 얘는 그냥 뭐 무조건 두 번째 거 아닌가요? 얘는 두 번째 거니까 얼마가 돼? 역수 취한 다음에 10배지. 맞지? 그럼 여기는 12분의 5니까 탈락이야. 되셨어요? 여기는 얘는 첫 번째 거지. 집합 x의 원소잖아 지금 얘가. 그러니까 여긴 지수분의 1. 그러니까 2의 5제곱이면 5분의 1인 거죠 여기는. 탈락. 되셨습니까? 자, 여기는 얘는 두 번째 거지. 역수 취한 다음에 10배. 그럼 4분의 1이거든요.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그러니까 요 놈이 지금 2의 제곱인 거니까 여기 A6이라는 놈의 역수 취한 게 그 지금 요 놈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능. 아, 그러니까 이제 P값이 8인 거 되네. 되셨어요? 되겠지? 그 다음에 48이면 역수치에서 10배 때리는 거죠. 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48분의 10인데 24분의 5 요렇게 된 거니까 이거 탈락. 되겠죠? 자, 이거 4개 됐고, 자, 요걸로 가봅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첫 번째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얘가 첫 번째일 거려면 얘네들의 상황이 2의 거듭제곱 꾸리면 되는 거거든. 그럼 될 수 있는 P값 뭐 있어? 이건 P값이 3인 경우 있죠. 3이면은 얘가 16이니까 2의 4제곱이면 얘는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되네? 클리어. 요거 된다. 되셨죠? 그 다음에 또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 P값이 6인 경우 있죠. 그러니까 3 하나는 없애고 2의 거듭제곱 꼴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럼 P값이 6일 때는 이때는 여기가 32니까 5분의 1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는 탈락. 그죠? P값이 또 얼마 있어? P값이 될 수 있는 게 그 다음 건 12가 있는데, 12 같은 경우에도 2에 지금 뭐 6제곱인가요? 그럼 6분의 1 나올 거 아니야. 이거 탈락.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고, 그럼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지금 2의 거듭제곱꼴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아래 거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역수 취한 다음에 10배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역수 취한 다음에 10배. 그럼 16, 8p분의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지금 역수 취했을 때 2의 거듭제곱꼴이 정리가 되도록 하려면 될 수 있는 거 무조건 15 없애야지. 그럼 P값은 여기에서는 15. 요거 딱 하나 달랑 있다 이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3개인 겁니다. 물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 솔직히 쌤은 이렇게 안 풀었고 역추적해가지고 이렇게 양쪽 방향 이렇게 2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더 간결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좀 더 친숙한 것 같고요. 문제풀이가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훨씬 쉬운 것 같아 나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22번 그 점화식 문제들은 결국 나열하는 힘이 중요한 건데 나열을 잘 빠르게, 솔직히 연습이 좀 필요하고 경험치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되겠습니까? 오답 좀 잘 해보십시오. 그리고 뭐 항상 얘기하자면 시간 안배하는 연습 계속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합시다.